두 번째는 그 LIG 넥스원을 좀 알아볼 텐데요. LIG 넥스원은 방산업체입니다. 화면을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방산업체.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이 4,900억 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11%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471억 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63.8%, 64%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회사 측이 이제 별도로 낸 자료를 보면 이 회사가 주력 분야가 일단 유도무기입니다. 유도무기. 유도무기가 뭐냐 하면 방산업체인데 유도무기 이런 게 유도무기입니다. 약간 미사일같이 생겼죠. 미사일같이. 그러니까 지대지 땅에서 땅으로. 그리고 대전차 유도무기 형궁 이거는 이렇게 보병이 잡고 그 다음에 이게 전차를 잡는 거죠.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보면 제블린이라는 대전차 무기가 이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면서 러시아 전차들을 많이 잡았는데 그런 제블린하고 비슷한 것이고 실제 많이 좀 주목받고 있는 게 천궁입니다. 천궁. 이게 이제 지대공, 땅에서 이렇게 쏘아가지고 공중에 있는 지대공, 공중에 있는 날아오는 미사일이라든지 적의 항공기를 잡는 그런 건데 이게 바로 천궁입니다. 천궁 되게 크게 생겼죠. 이게 미사일. 이 안에 들어간 탄두, 요런 것들은 이제 LIG 넥스원이 만드는 것이고, 참고로 발사체 자체는 LIG 넥스원이 아니고 한화에서 만듭니다. 한화. 그리고 이게 유도무기다 보니까 상대방의 그런 미사일이나 이런 거를 감지하는 레이더가 있어야 되겠죠. 레이더도 역시 한화에서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의 어떤 무기 체계 자체에 들어가는 것들이 A부터 Z까지 한 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고, 사실 이러한 좀 TMI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방위산업 관련한 이런 첨단 무기가 온전히 처음부터 LIG 넥스원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방부 산하, 과거의 국방부 산하였고 지금은 방위사업청 산하인 국방과학연구소라는 데서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실험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이 이제 양산을 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국책기관에서 같이 설계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양산까지 다 국책기관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양산을 실제 이제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LIG 넥스원 그리고 한화 하나 디펜스나 시스템 이런 데서 하고 있고 현대 로텐도 마찬가지로 K2 전차 만드는 그런 데도 다 그렇게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 천궁이라는 게 특히 올해 이제 아랍에미리트 UAE와 2조 6천억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어요. 사실 이게 방위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내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대, 국방부와 계약을 하는 게 기본이지만, 어느 정도의 마진을 보장을 해주기는 하지만 또 이게 나중에 해외에 수출을 해야지 방위산업업체, 방산업체 입장에서 마진율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LIG 넥스원이 2분기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증가를 했는데 작년보다 증가를 한 이유도 수출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마진율이 높아졌다. 이런 설명이 좀 있고 보시는 이 천궁은 올해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2조 6천억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아직까지 이 천궁을 인도를 한 건 아니고 점차적으로 인도하는 시점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반영되고 아직까지는 2조 6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실적에 반영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SKC 실적인데요. SKC는 매출액이 1조 768억 원 나왔어요. 작년보다 30%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1,000억은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특히 이 영업이익 보시면 작년 2분기엔 1,300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1,300억이었는데 확
꺾여 있죠. 좀 어느 정도 1,000억은 간신히 넘은 상황인데 이것도 사실 증권가에서 영업이익이 좀 안 좋을 것이다. SKC에 한 200억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증권가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증권가의 예상보다도 더 안 좋게 나온 상황이고요. 이게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SKC가 과거에는 이제 필름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런 전통적인 어떤 인더스트리 산업 소재들을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가고 있고요. 2차전지 소재, SK 넥실리스라고 해서 2차전지 소재 부분이 연결 기준으로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2차전지 소재는 이번에 실적이 좀 좋게 나왔고 반면에 좀 전통적인 분야, 산업 소재, 화학 이런 쪽은 좀 안 좋게 나와서 실적 자체만 보면은 조금 다운돼 있는 느낌이 있지만 또 그렇다고 아주 뭐 침울한 상황은 아닌 것이 본인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사업을 재편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을 보면 물류회사 매출액이 2분기 매출액이 다 연결입니다. 3조 원 좀 넘게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 영업이익도 1조 원 넘게 나왔어요. 1조 1,600억 정도 나왔고 28% 증가했어요. 이게 이제 일단 물류회사 자체가 코로나19 때도 좋았고 지금 전반적으로 물동량 이런 것들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판매 가격도 되게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판가가 인상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참고로 시장 예상치가 한 1,000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1,100억 나왔으니까 시장 예상치보다도 좋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CJ 대한통운과 한 개 또 봐야 될 것이 CJ 제일제당인데 왜냐하면 CJ 제일제당이 대한통운의 모회사이죠. 그래서 CJ 제일제당 지금 보시는 이 연결 실적에는 대한통운의 실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결 실적. 그래서 대한통운을 포함한 CJ 제일제당의 실적을 보면 7조, 매출액이 7조 5천억, 19% 증가. 그 다음 영업이익은 5천억, 7%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 대한통운 연결 실적이 잡히는 굉장히 큰 사이즈로 잡힙니다. 그것도 대한통운이 실적이 잘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CJ 제일제당 실적도 좋게 나온 측면이 있고 또 CJ 제일제당이 대한통운 말고도 원래 이제 주력은 식품이죠. 식품 그리고 바이오 이쪽에서도 전반적으로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보다 역시 CJ 제일제당도 시장 예상치가 한 4,600억 정도 됐어요. 영업이익이. 그런데 지금 5천억 넘었으니까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